안녕하세요. 오늘 농업직, 임업직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동희라고 하고요. 이 지안에듀에서 농업직하고 임업직 두 직렬 수업을 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만 소개 드릴게요. 뭐 프로필 이런 거 뭐 길게 할 필요 없죠. 먼저 전공 과목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임업직 9급 전공 과목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임업직 9급 전공 과목은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이랑 그리고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딱 이렇게 두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만 사실 얘네들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내가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학 그리고 산림측정학 이렇게 두 과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커다랗게만 구분을 한다면. 그렇지만 실제로 대학 교재 기준으로 보자면은 딱 두 권이 아니라 산림경영학책, 임업경영학책 그리고 또 산림측정학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산림법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 사실은 이렇게 좀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조림학은 사실 더해요. 조림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 책들의 이름을 써놨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농업 임업 쪽 같은 경우는 유명한 H사라고 있어요. 그 H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주로 우리 임업 쪽, 농업 쪽 전공 과목 대학 교재가 나오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출판사 기준으로 그냥 조림학책, 조림학 본론책, 원론책, 그리고 산림 생태학책, 산림 보호학책 이게 이제 커다랗게 얘기를 해보자면 걔네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H사의 책은 아니지만 이것도 대학 교재에 들어가는 이제 수목 생리학 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야 그래야 조림학이라고 하는 이 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과목을 수업을 들으셔야지 한 과목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업직 9급 전공 과목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폭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과목은 당연히 7급 시험 볼 때에도 들어가게 되는 전공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이 대학 교재들을 다 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제가 쓴 교재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 교재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책들에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한 권으로 만든 거가 제가 쓴 임업경영학책 그리고 조림학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한 권만 확실하게 다 보시면은 시험에서 나오는 거 웬만한 거가 아니라 그냥 뭐 90% 이상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 그 한 권 다 보시고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과목 다. 그런데 그렇게 100점 맞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다 90점 이상씩 맞으실 수 있게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과목들의 내용을 한 권으로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책을 썼다고 해도 책이 두꺼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책이 좀 두꺼워서 이거 좀 이렇게 생각보다 양이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임업직 이 교재 단권화 시킨 그 교재는 사실 다른 직렬, 건축 직렬이라든지 토목 직렬이라든지 그런 직렬 교재를 보시고서 임업 직렬 교재를 보시면 책이 되게 얇은 거였네. 이게 뭐 엄청 많은 양이 아니었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전공 과목은 사실 공통 과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전공 과목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되는 그런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업직 기준으로 선발 인원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엄청 길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별로 다 지방직까지 다 여기다가 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임업직 국가직 선발 인원은 52명이에요. 그런데 저 5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리고 장애 그리고 저소득까지 다 포함을 한 인원이 이제 5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일반은 47명이었었어요. 47명이었었고 그리고 또 접수 인원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했다고 해서 다 시험장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수는 1,800명 정도가 했지만 실제로 응시를 한 인원은 한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2019년도 국가직에서 합격선은 이제 83점이 이제 합격선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직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지방직은 총 전체 다 인원을 합해서 317명을 뽑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직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체 다 임업직 총 수험생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1,500명 정도가 국가직에 응시를 했으니까 실제 경쟁률을 한번 따져보자면 한 5대1 정도가 우리 임업직의 경쟁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는 40명을 뽑았거든요. 40명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합격선은 68점이었었어요. 이건 이제 다 필기 합격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숫자를 못 적은 게 지역별로 다 합격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지방직은 지역별로 굉장히 합격선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언급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63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63명이라는 인원도 그냥 일반, 그리고 장애, 그리고 저소득 다 포함을 시켜서 6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은 57명, 57명이 일반으로 선발이 되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 인원을 봤더니 1,651명이 접수를 했어요, 국가직에. 그런데 일단 19년도 같은 경우도 1,800명 조금 넘게 접수를 했는데 실제 시험 보러 온 인원은 1,5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임업직 같은 경우 1,600명 정도가 1,650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또 200~300명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1,400명 정도가 온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면 1,400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적게 올 가능성이 사실 더 많고요. 국가직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직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선발 인원이 321명이에요. 그런데 1,400명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적게 온다. 이럴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한 4점 몇 대 1 이 정도가 되겠죠. 5대1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작년 접수 인원이 1,800명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이 국가직 접수 인원이 한 1,6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임업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사실 좀 줄었어요. 인원이 좀 줄었는데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우리 유사 전공과 관련된 조경직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인원들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인원들만큼 우리 임업직 준비생들이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 임업직이 경쟁률이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업직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25명을 이제 뽑게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방직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 뭐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직은 아시다시피 아직 시험을 안 봤죠. 그래서 이제 응시 인원 이런 것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냥 접수 인원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임업직렬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이 정도면은 기술직렬 중에서 좀 그래도 뽑아주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1년도 대비 임업직 연간 강의 계획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론 수업은 9월 초에 9월 첫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월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화요일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항상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6시 반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강을 진행을 하면 아마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음 날 정도가 되면은 동영상에서 이제 수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수업을 임업직 같은 경우는 9, 10, 11월 꽉 채워서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3개월 꽉 채우지 않고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주 과정으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1월부터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원래 이게 고정된 사실 스케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에 단원별 기출문제와 단원별 예상문제를 같이 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원별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그냥 아예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따로, 단원별 연습 문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 수업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5주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로 연결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는 또 바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을 하는 거가 한 10주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짧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짧은 편은 아니지만 이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 뿐만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뭐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뭐 기본반, 심화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과목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행 안 하고 기본적인 내용, 심화적인 내용을 그냥 다 같이 이론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10주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 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임업직렬,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주 구식 학문이에요. 엄청 구식 학문이죠. 지금 2020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공부하는 그 H사의 대학교재 내용들은 반백년 전에 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이런 생판 모르는 이런 조선시대에서 쓰던 말 같은 게 나와?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농업, 임업 쪽에서 다뤄요. 그래서 용어를 보자마자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그 용어들이 처음에만 거부감이 느껴지지, 어느 정도 처음에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처음에 그 용어의 벽을 넘냐 못 넘냐, 그게 정말로 뭐 전공하신 분들은 어차피 아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비전공자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농업직렬, 임업직렬 둘 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미리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한다면 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구식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한번 순화 용어를 보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용어의 벽만 일단 처음에 잘 넘기면 1단계는 사실 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어를 굉장히 거부감 많이 느끼세요. 특히 임업직 분들이 농업직 분들보다 더. 왜냐면은 진짜로 임업직렬 용어는 임업경영학에서 법정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왠지 법으로 정한 뭐 살림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주 이상적인 살림. 그거 우리가 법정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임업직렬의 그런 임업경영학 이러한 것들이 주로 독일에서 발달된 학문을 일본에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처음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용어 때문에 너무 거부감 느끼시지 않으셔야지 그래야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임업 농업 쪽만 그런 거가 아니라 어느 직렬을 공부를 해도 다 그쪽 직렬에서 쓰는 용어는 다 있어요. 토목, 뭐 건축 다 마찬가지, 전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이든지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건 정말 다 마찬가지니까요.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그쪽 분야에서 다루는 용어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농업, 임업 쪽은요,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식물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모든 거를 다 내가 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뭐 한 가지, 두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우진 못해요. 물론 단순 암기도 기본으로 있죠.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는데 단순 암기가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농업지 기준으로는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리고 우리 임업지 기준으로는 조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특히 더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도 내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해한 거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은 암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암기로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개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임업 쪽, 농업 쪽 이런 데에서는 물론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식물들은 다 좀 차이가 있지만 다 땅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벼, 쌀 이런 거, 벼, 밀, 보리 땅에 살죠. 나무도 땅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과목에서 다 땅의 특성 이런 거 다 다루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땅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걸 다루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이 나무들이 또는 벼, 밀, 보리 이런 애들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물들은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하죠. 그리고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뿌리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식물들도 뭐 호흡을 한다더라, 이런 정도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리고 땅 속에는 지하수라고 하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은 여기가 지하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여기가 지하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수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하수가 있는 위치가 얘가 더 높고 얘는 낮죠? 그래서 얘가 지하수위가 높은 거, 얘가 지하수위가 낮은 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받고서 물을 먹어야지 되는데 어떤 식물체가 물 먹기 훨씬 편한 조건이 될 거냐, 어디에 사는 식물체가 물 먹기 훨씬 편한 조건이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사는 애가 물 먹기 훨씬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는 애는 어때요? 물이 이렇게 깊은 데가 있으니까, 물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물 먹으러 찾아가야지,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면 물 먹으러 찾아가려면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지. 그죠? 그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그런 특성 가지는 애들, 심근성 이렇게 불러요. 뿌리가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로 지하수가 이렇게 깊은 데 있는, 지하수위가 낮은 곳은 주로 건조한 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건조한 땅에 사는 애들이 그래서 심근성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많은 이런 곳에 사는 애들은 물은 뭐 먹기 편하겠죠. 그런데 땅에 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데 사는 애들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를 받으려면, 산소를 받으려면 깊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땅 표면에 가깝게 있어야 되겠어요? 땅 표면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산소를 받기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수위가 높고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표면 근처에서 발달돼. 이런 애들 뭐라고 해요? 천근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일이 그냥 내가 적어서 심근성이네, 뭐 특성 따로, 이런 애 뭐 어떤 거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 사는 애들은 그러면 물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당연히 심근성이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하수가 높은 데에 있는 애들은 뭐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산소 먹으려면 이런 데 있는데 당연히 청결성의 성격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부족하고 산소가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적은 것은 어떻겠어요? 물이 적은 것은 위에 물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산소가 많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식물들이 숨쉬기 편하겠구나. 아, 그러면 이런 토양은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산소가 많은 이런 곳은 빈 공간을 통해서 뭔가 물 같은 애들이 밑으로 줄줄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통해서, 막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재배학이랑 조림학이랑 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목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기출문제 시험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질 같은 경우 1.05에 70승 빼기 1분의 뭐 1 막 이런 거가 있어. 이런 거가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어.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한다더니 1.05에 70승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 시험장에 이거는 숫자 뭐를 집어넣어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숫자 7을 넣으세요, 6을 넣으세요. 이렇게 아예 알려줘. 가로 안에 알려주니까 그러면 뭐 7을 넣어라 라고 했으면 뭐 7 빼기 1분의 1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어느 세월에 70승을 계산하고 있지? 나 계산기 못 가지고 가나? 막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들도요. 큰 틀이 되는 공식이 한 개가 있어요. 중심이 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 공식 한 개를 외우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짝 변형을 시켜서 다른 공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공식들도 일일이 다 생강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통해서 공식들도 커다란 틀이 되는 공식 한 2-3개 정도 외워두면은 그거 가지고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 암기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기출문제, 완벽한 습득이라고 하는 거.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특히 전공 과목들, 우리 임업직, 농업직 과목들은 이런 기출문제에서 활용되는 그야말로 기출이 됐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진짜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을 먼저 알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큰 틀을 먼저 확실하게 다 내 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배학, 식용작물학 같은 농업직 과목은 세부적으로 지역적인 걸 다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농업직렬은 그렇고 이제 임업직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이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또는 이 내용이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살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순서대로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순서대로 외울 게 아니라 기출문제 먼저 확실하게 내 거 만들고 그리고 농업직렬은 지역적인 부분 살 붙이시고 임업직렬은 제가 기출된 거 외에 강조드린 것들 살 붙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진짜로 많이 질문 받는 게 전공 과목 공부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뭐 국어, 영어, 국사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 받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우리 실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전공 과목을 고득점으로 해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음번에 준비하실 그 분들을 위해서 공부법을 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적어서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종이로 좀 이렇게 줄 수 있게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말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을 게 없냐고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수업 듣고 그날 당일 복습을 했다. 그리고 나서 기출된 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한 거
걔네들 위주로 그냥 계속 본 거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정답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가 당일 복습하시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거가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그러면은 뭐 이만큼을 불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공부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은 좀 힘들어도 최대한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빨리빨리 좀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제가 강조드린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걔네들을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으면서 복습과 동시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게. 그리고 또 노트를 한 개를 더 만들어요. 노트를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론 수업 다 끝나고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거를 정리한 노트를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안 외워지는 게 있다. 난 이상하게 이게 머리에 진짜 안 들어와.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은 그냥 한 번만 봐도 알겠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자꾸 봐도 얘가 자꾸 도망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만 따로 정리하는 노트를 따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개만, 얇은 노트 두 개만 반복적으로 보고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다 확실하게 내 걸로 다 만든다라는 거를 다 목표로 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진짜 막 별표 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만 봐도 안 외워지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안 외우려고 그래도 자꾸 눈에 익어.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막 이건 뭐예요 계속 반복을 해봐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도 졸면서 들어도 자꾸 똑같은 말 또 듣고 그러면 기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안 해서 따로 정리해야 되는 양도 아마 정말 시험장에 가실 때는 많지 않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 노트를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커리를 다 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의고사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진짜로 딱 그거 물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은 그런 것들도 다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복습이 다 돼 놓고 그리고 정말 시험장에서 아침에 뭐 9시 거기 감독관들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 빨리빨리 막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진짜 막 이제 시험지 좀 있으면 나눠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본 것도 엄청 생각 잘 나는 거 아시죠? 시험장에서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본 것들이 정말로 막 정말 무슨 뭐 초능력자 마냥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압축이 된 그런 거를 한 개씩 만드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임업직분들 같은 경우는 핵심 요약 노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걸 만들고 싶기는 한데 사실 농업직렬은 좀 그렇지만은 않은데 임업직렬 전공 과목의 특성은 좀 변동사항이 좀 많다라는 거.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게 임업직렬 전공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임업직렬은 임업경영 같은 경우 법률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임업적 법률이 원래 옛날에는 뭐 10년 넘게 손도 안 대던 게 불과 몇 년 전부터 뭐 매년 자꾸 바꿔. 막 숫자를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매년 법률을 항상 매년 초에 새로 정리해가지고 학원 사이트에 항상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나눠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험에 다가와서 바뀐 내용이 있을 때 그거 못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임업직렬에서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히 또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전공 과목들 중에 그런 과목이 별로 없는데 임업경영이라는 과목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면 미리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대응이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이 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넓다 그랬잖아요. 임업직은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요약을 만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항상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핵심 한번 싹 훑어드리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방직대비 모의고사에서 이론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 싹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싹 훑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책으로는 제가 못 내니까 좀 고고 핵심적인 거를 이 모의고사 수업에서 좀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업직렬 응시 인원이 아니라 접수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1,500명이 접수를 하면 그 중에서 안 오는 사람 몇백 명이라고 했죠. 안 오는 사람 몇백 명이고 그냥 보러 오는 사람도 몇백 명이에요, 사실요. 그러면은 1,500명 정도가 시험 접수를 했어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반은 잘라야 돼. 시험 보러 안 오는 사람 한 300명 돼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봐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학부생들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와서 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한 보는 사람들 몇백 명 돼요. 그럼 반 잘라야 돼. 진짜로 공부 제대로 하고 보는 사람은 반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750에서 700명 정도? 그 정도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직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직도 그렇게 접수 인원은 뭐 3,000명 넘지만 거기서 반은 잘라야 돼. 실제로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반은 자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실경쟁률은 완전 훅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핵심 노트 이런 거를 농업직렬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만약에 책으로 낸다고 해봐요. 1년에 몇백 건이 팔리겠죠? 그 뭐 1,000권도 안 팔려요, 사실요. 1년에 1,000권도 안 팔리면 출판사에서 내주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못 내는 것도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거는 뭐 몇만 명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려도 뭐 아무리 뭐 그래도 1년에 몇천 권은 팔리겠죠. 아무리 안 팔리는 책이라고 해도. 근데 저는 임업직렬은 뭐 많이 팔려도 1년에 책이 1,000권이 안 팔리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러면은 책 만드느라고 들어간 돈이 더 그 이제 뭐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런 거를 출판사에서 얼마를 받겠어? 몇만 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직렬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서 항상 그 핵심 프린트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이거 확실하게 내 걸 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농업직렬도 그렇고 임업직렬도 그렇고 기출문제는 확실하게 알면은 과목별로 70점은 맞아요. 그런데 70점 가지고서 합격 못해요. 그죠? 예, 과목별로 70점은 맞는데 그거는 나도 70점은 기본 깔고 남도 70점 기본 깔고 거기에 4를 붙여서 당연히 이렇게 많이 획득해야지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조금 공부하고 합격하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 농업직, 임업직에 들어오신 분들 진짜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전공 과목하고 그야말로 그 국어, 영어, 국사하고 중요도를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공 과목은 뭐 공통 과목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공 과목이 공통 과목보다 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부 우리 사실 뭐 행정직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조정 점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정 점수가 없죠. 각 과목당 다 100점씩, 100점씩, 100점씩이에요. 뭐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는 뭐 한 과목당 총점이 150점이고 우리 이런 전공 과목은 한 과목당 총점이 50점이 아니에요. 다 과목당 100점씩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만 중요하고 전공 과목은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전공 과목은 안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애들을 밀어버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5과목이 다 중요하고 그리고 5과목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통과목 공부 열심히 하면 전공과목 점수 안 나오고 전공과목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공통과목이 안 나오거든요. 항상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 질문 받은 것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전공자인데 내년 국가직 7급 농업직에 합격이 가능할 것 같냐 이런 것들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가능하죠. 비전공자도 전공자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비전공자분들 너무 많이 합격하고 계세요. 9급이든 7급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 기준으로 갈리는 거지 전공자 비전공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7급 같은 경우는 피셋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9급, 7급 이걸 다 볼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그대로 그냥 가지만 7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 피셋 들어가고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들어가고 그리고 국사도 그 한능검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빨리빨리 열심히 뭐 하루에 뭐 3시간 자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잠자는 시간은 뭐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죠. 전공자, 비전공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전공자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7급 농업직이 TO가 안 날 수가 있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7급 농업직 지금까지 매년 TO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조금 많은 해도 있고 조금 적은 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항상 매년 있어요. 7급 농업직이. 그런데 이제 임업직렬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임업직렬 같은 경우 지금 한 10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10년 동안 2015년도에 한 번 7급 안 뽑았었어요. 임업직렬. 2015년도에 딱 한 번 7급을 안 뽑았고 그 외에는 임업직 7급 계속 뽑아왔어요. 그런데 뭐 임업직 7급 인원이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임업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딱 한 번만 없었다라는 거고 비전공자 전공자 상관없어요. 임업직 농업직 전부 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비전공자 분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하신 분들은 자만심이 있어요. 자만심이. 내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이 다 되겠다,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 분들은 어때요? 내가 비전공자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전공자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냥 열심히 따라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다 해.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막 하려고 정말 노력해. 이래서 얼떨결에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얼떨결에 보니까 막 엄청 고득점으로 합격했어. 빨리.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근데 오히려 전공자분들이 자만심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만심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고 수험 공부는 얘기가 달라. 학교 공부는 학문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험 대비예요. 시험 대비.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도 새로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렇지만 용어를 아니까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비전공자는 전공했든 상관없든 어차피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같으니까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합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처음 배우는 노베이스인데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냐? 전공했든 전공 안 했든 다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전부 다. 어려움 없어요. 어떤 것든 어려움 없다. 이건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어려움 없다라는 건 제 기준이고 어려움 있으시겠죠. 그런데 나만 어려움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베이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 완료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직 같은 경우는 이론은 10주 과정. 그렇게 해서 여기 진행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5주 과정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바로 다음날 바로 올라가요. 시간 진행하면. 예.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반도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이론 2달 과정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다음날 올라가니까 이론 수업은 2달 만에 딱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단어별 문제풀이는 기출, 연습 문제 합해서 한 원래 8주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것도 바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실강하고 인강하고 별로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기간상으로 따져보면은요. 예. 그리고 전공과목 공부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먼저 중요하게 하시고 살붙이시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 없이 공부를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가산점 없이 합격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지만 그분들은 막 코피 터지게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로 막 밤잠 못 자가면서 막 코피 쏟고 막 머리 빠져가면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만약에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5점이 가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산점 빼고 우리 뭐 다 전체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재봤더니 총 평균이 80점 나왔다. 그러면 내가 5점 가산점이 있으면 나는 평균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은 못 따요. 기능사만 딸 수가 있죠.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은 3점이 가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5과목 다 합해가지고 80점이 됐어요, 평균이. 그러면 가산점 3점이 있으면 나는 83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점이. 그런데 80점하고 83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점하고 85점도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아 내가 그거 3점을 따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3문제를 더 맞추겠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도 코피 터져. 뭐 머리 빠진다고 얘기했죠.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머리 빠져가면서 수업하는데 그런 거를 진짜 엄청 느끼게 되실 거라고. 완전 정말로 막 탈모 오고 막 난리 나요, 진짜로. 이거 3점 더 맞추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국어, 영어, 국사를 100점 맞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가산점 없어도 되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기능사 자격증 따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항상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국어, 영어, 국사로 만회할 거라고 계획을 짰는데 막상 시험을 봐보니까 아, 이 1점이 아쉽고 3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균 77점이다. 그러면은 3점 가산점이 있으면 80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전공자분들은 얼른 지금 뭐 오늘 뭐 당장 큐넷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언제 시험 보는지 일정을 확인을 하시고 기능사 자격증 준비하세요. 빨리빨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기능사 자격증이 뭐냐면은 종자기능사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일 쉬우니까. 제일 단기간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농업직, 임업직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 농업직 하다가 임업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임업직 하다가 농업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기능사, 종자기능사를 따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단기간에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우리 전공 과목에 도움되는 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 임업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림기능사가 거기에 전공 과목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런데 종자기능사는 여기 농업직 과목에 더 관련이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업직은 월요일날 임업경영, 그리고 화요일은 조림학,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재배학, 금요일날 식물작물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다 2시에 시작해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 다 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임업직은 6시 반까지, 농업직은 원래 6시까지인데 다 6시 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두직렬 다 6시 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작년에는 주로 오전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학원 일정에 좀 맞춰서 시간은 오후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론만 확실하게 오후 무조건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이제 학원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을 아직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합격선이라든지 응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빨리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농업직이든 임업직이든 새로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물론 공통과목 먼저. 그래서 지금은 공통과목이랑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론은 본격적으로 9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론 공부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전공 과목 이론은 1월부터 해야지 이래버리면 막 1월 달에 시작하고 눈물 줄줄 흐르는 거죠. 왜냐면 남들은 9월에 시작했는데 나만 1월에 시작했어. 막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급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통 과목을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국어, 영어, 국사 빨리 얼른 시작을 해서 하나라도 더 봐두시고, 그리고 9월부터 바로 전공 과목, 농업직, 임업직이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내년 초부터 전공 과목 하면 공부 잘 안 돼요. 네, 마음만 급해서 더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공자분과 초시생을 위한 학습 관리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2021년 대비 임업직, 농업직 연간 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연간 관리반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실강하고 인강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9월에 시작을 하는 이론 강의부터 그리고 또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까지 전체 과정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전국 면접 특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전국 면접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공 부분에 대한 부분 질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드리는 거고, 전공 면접 특강은 제가 직접 와서 원하시는 분들께 진행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전공 면접 특강에 좀 참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메일로 전공 면접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인강만 들으시는 과정은 지안 패스라고 하는 과정이 이론부터 전체 과정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연관관리반은 실강, 인강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관관리반은 공통 과목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전공 고득점을 위한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커리를 처음부터 따라오시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제 잘 따라오시면 당연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제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까지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간반 또는 뭐 지안 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이 언제 출간되는지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공 교재가 출간이 되는 것은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농업직, 임업직 전공 과목 전부 다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국가직 시험이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국가직 시험 본 그런 내용까지 좀 반영이 되고 책이 편집이 되고 하려면 8월 초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인쇄라든지 또 뭐 배송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8월 말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야 두 직렬 다 전공 과목 신강 교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전공 과목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신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새로 출제가 된 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전공 과목의 교재가 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올해의 가독성을 좀 더 높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 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